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오늘 체크해드릴 종목은 메리츠 증권입니다. 메리츠 증권은 메리츠 금융그룹 계열의 증권사죠.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위탁 매매, 또 중개, 대리 이런 식으로 증시의 상황에 따라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잘 안 나오고가 결정되는 기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얘네가 실적이 잘 나오려면 메리츠 증권이 실적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던가 시장의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되면 늘어나겠죠. 동학개미 운동으로 신규 투자자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따라서 메리츠 증권이 실적,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죠. 3분기도 2분기만큼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요. 자, 또한 얘네들 메리츠 증권이 실적이 잘 나오려면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선 보통 금리 인하라는 걸 많이 하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보통 주식시장이 호재라고 불리우고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됩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니까요. 코로나 시장이 한 1, 2개월 안에 잡힌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이 바로 따라오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죠. 경기 부양책이나 다양한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는 많이 회복이 안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경제가 회복은커녕 회복 혹은 유지는커녕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금리를 인상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기에도 이미 제로 금리니까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권회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재성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는 1년에 배당을 약 6% 정도 주는 배당주입니다.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있는 종목이고요. 사실 근데 이 친구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는 단기로 종목의 시세 차익을 본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 맞아요. 지금 시장에 돈이 많이 늘어난 상태고 금리 인하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없으니까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회사가 실적이 계속 악화되거나 이럴 가능성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종목 자체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이 종목이 다른 이슈들 있는 종목들처럼 막 10%, 15%, 20%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해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에 투자했을 때 손실은 안 보고 나오겠다. 배당 안정성 좋으니까 배당금 받으면서 어느 정도 종목의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말씀드리는 종목이에요. 게다가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아래로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투자를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메리츠 증권 얘가 지금 시장 빠지는데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막 미친 듯이. 그럴 가능성 없을 거예요. 엄청 낮겠죠. 지금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어찌 보면은 미끼 테마들, 갑자기 이슈 하나의 급등락을 막 보여주는 그런 친구들이야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런 친구들은 잘못 들어가면 그냥 고점에서 물립니다. 어차피 본인이 손절을 잘 못 지키고 이럴 바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매매를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키웠고 본인이 매매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실적이 잘 나오고 앞으로도 실적이 좋을 것 같고 배당도 주는 회사들에 눈여겨보면 좋겠죠. 이제 차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면 현재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는 일전에 한번 제가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 위에 갭자리 노리고 메리츠 증권 들어가도 된다고. 그때가 아마 이때였을 겁니다. 자, 갭자리를 메꾸고 빠졌어요. 거래량이 실리고 빠졌나요? 아니요, 거래량이 안 실렸습니다. 꽤나 유의미한 거래량이 아래에서 실리면서 거의 장대 양봉을 보여줬죠. 그리고 난 다음 고점에서도 거래량이 꽤나 터졌는데 평소보다 터졌다는 거지 엄청 터졌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전일 종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종가 마무리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거래량 없이 지금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는 보시면 특징이 있죠.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241선 여기를 돌파를 잘 못하는 친구구나. 그런데 이번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241선 위로 올라갔거든요. 힘들었던 이 통곡의 벽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다음날 종가도 더 좋게 끝났는데
자, 이때부터 코스피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해당 종목은 코스피에 속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를 거를 수가 없어요. 지수를 거스르기 위해서는 해당 종목만의 강력한 이슈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종목은 그런 이슈가 존재하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실적과 배당으로만 움직이니까. 따라서 시장 빠지면서 이렇게 확 밀렸습니다. 뭐 다만 그래도 지금 자리가 지켜줄 자리는 지켜주고 있는 모양새고요. 차트가 현재로서는 역배열되어 있어요. 역배열되어 있다. 차트는 항상 아래부터 차곡차곡 장기 이평선이 깔려야 되는데 얘는 241선 아래, 61선 아래, 121선 아래 있죠. 지금 얘한테 중요한 건 이 종목한테 메리츠 증권한테 중요한 거는 61선을 어떻게든 241선 위로 끌어올리는 과정이 중요할 겁니다. 자, 이거를 이 위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여기서 계속 횡보하던가 아니면 진짜 위로 슈팅을 줘가지고 끌어올리든가 아니면 주가를 좀 아래로 흔들어서 241선을 빠르게 끌어내리던가. 얘가 이때 이 자리를 뚫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밑에서 계속 횡보한 거예요. 계속 횡보하니까 61선은 그 자리에 있는데 241선은 점점 내려오고 있죠. 지금 내려와서 얼추 두 개가 만나고 있는 지점이니까 현재 구간 자체는 진입하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봉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죠. 481선 깔고 계속 횡보하고 있는 중 61선 뚫으려고. 월봉 차트상으로는 120일 지지선 받으면서 어쨌든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배당락이 12월 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실 조금 물려도 배당으로 그 손실률을 해지할 수 있을 거예요. 접근 방식은 지금 시점에서 한 번에 들어가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이 친구한테 중요한 건 사실 일봉 차트는 굉장히 쉽게 깨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뭐 61선 뭐 여기 이탈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들어가기보다는 현재 가격이 3,290원이고 내일 아마 시장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주말간 악재도 많고 하니까 개파락이 나올 가능성도 높겠죠. 개파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회입니다. 그 시점부터 해서 월봉 차트상 지지선인 3,050원 내지 3,000원까지 현가 대비 아래로 한 8% 정도 열려 있는 거죠. 7, 8%. 그러면은 이걸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세 번 정도 끊어서 평단가는 3,100원 정도 수준으로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3,000원 이탈하면은 얘가 3,000원을 이탈할 정도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지수가 진짜 크게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럴 때는 아무리 배당을 주는 회사고 안전하긴 하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3,000원 이탈하면 절반 정도 내가 샀던 물량의 절반 정도는 손절을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단가가 3,100원 정도 선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뭐 손실률이 그렇게 크진 않겠죠. 정말 적을 겁니다. 그 손실률은 연말에 배당을 얘가 한 5%, 6% 이렇게 주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배당으로 그 손실은 충분히 리스크 해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빠지면 시장 지수 때문에 빠지는 거니까 겁먹지 말고 팔았던 물량 아래 구간에서 다시 잡는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이 엄청 빠르고 이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거 인지하시고 지금 자리부터 평단가 3,100원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뭐 한 3번 정도 끊어서 담으시기엔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여지네요.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지금 이 241선 있죠? 241 현 시점 기준으로가 아니라 계속 차트는 변경되니까 단기 목표가는 241선 부근에서 1차적으로 매도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2차 목표가는 3,570원 정도에서 또 한번 분할 매도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재무가 괜찮고 앞으로도 시장 전망이 나쁘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뭐 긴 호흡으로 배당 받고 천천히 모아간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네요.